안녕하세요. 유영식TV의 유영식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23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KB은행이죠. 국민은행 KB은행에서 이제 조합원, 노조 조합원 한 40에서 70%의 조합원들이 송파구 올림픽 학생 체육관에 모여가지고 하루 동안 이제 총파업을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제 이제 이 KB 하나은행 조합원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총파업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뉴시스 그 보도에 따르면은 과거 파업 때는 금융 대란으로 고객 피해가 극대화되면서 이번에는 약간 불편을 제외하고는 큰 혼란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은행 거래 상당 부분이 비대면으로 대체된 터라 과거와 같이 파업 방식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제 그 파업 소식을 전하면서 이제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으로 은행 거래가 거의 넘어갔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KB은행 노조원들의 하루 총파업이 2000년이죠. 2000년 12월 22일 날 있었던 그때와 확연히 다른 차이를 보였다는 그 뉴스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자주 통해 보시겠지만은 매년 말이면은 시중은행들,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등 이런 시중은행들이 계속해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2018년 말에도 이제 그 시중은행들이 이제 수백 명씩 이제 그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은행원들을 내보내고 있고 지점들을 폐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뉴스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이제 뭐 그 은행 거래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시중은행들이 이미 디지털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비대면 은행 창구를 통하지 않더라도 은행 거래객들이 은행 업무를 보는데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도록 이제 이미 자동화를 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렇게 이제 그 퇴직하고 요번 이 뉴스 그 밑에 댓글에도 이제 뭐 지금 노조 그 KB은행에서 밝히기로는 한 9,500명이 참석하고 KB 사측에서는 뭐 3,500명에서 4,00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이 밑에 뉴스 댓글에 달린 글들을 보면은 이 노조원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뭐 노조 측 그 주장에 9,500명이 모였다는데 아무런 뭐 대란 그 은행 업무에 혼란이 없었던 것으로 봐서 이렇게 이제 그 인력의 그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은 곧 구조조정을 해서 희망퇴직을 더 받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렇게 그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산업 곳곳에서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한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인력들 즉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이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러한 시대적 그 뭐라 그럴까요? 시대적 구조조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우리 그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은퇴하시는 분들, 그 희망퇴직으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자는 것이 오늘의 방송 내용이고,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23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를 이제 2026년 통계청의 발표액은 2026년인데 2017년에 이미 60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말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5천만 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20%가 된다는 것입니다. 20%. 예? 그 말은 곧 5년 뒤니까는 2023년, 2026년이 아니고 2023년, 그리고 늦어도 2024년에는 초고령 사회, 왜냐하면 총 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인구가 차지했을 때를 그 사회를 이제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치에 따른 통계에 따르면은 2023년 이미 뭐 몇 년, 5년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죠. 5년, 4, 5년밖에. 예? 그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 초고령 사회가 되면 복지사회 서비스가 폭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방을 보면은 서울은 그나마 서울이라든지 경기도 수도권과 그 다음에 대도시 부산광역시라든지 뭐 대구, 광주 거기는 좀 그래도 여건이 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한참 어제부터 한참 뉴스에 오르고 있는 그 경북에 있는 예천군. 예? 예천군은 인구가 5만 명. 예? 5만 명이고 거기에 이제 지자체에서 아무리 그 복지사회 서비스의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예천군의 재정 자립도가 1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예천군만 그러냐? 그런 그 재정 자립도를 가진 기초지자체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예? 예산뿐만이 아니고 또 인력도 그렇게 폭증하는 복지 서비스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그 행정 인력들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58년 개띠, 60세 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대기업도 그렇고 기업들이 구조 인력을 일찍 하기 때문에 50대 초반에 사회로 어쩔 수 없이 명예퇴직당해서 밖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저소득 고령층이죠. 저소득 고령층과 그 다음에 이렇게 기업에서 사이로 나오시는 분들,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는 고령층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 사고라고 하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빈고, 절대수 한 반절 이상이 이제 가난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빈고, 그 다음에 둘째 돕고,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거. 돕고, 그 다음에 무위고,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가 또 이제 병마에 또 늙으니까는 고혈압이라든지 아니면 관절염 그런 것들, 병들이 오기 때문에 병고. 이렇게 네 개의 고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4대 고 중에서도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무위고,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40, 50대도 기업에서 구조조정으로 쫓겨나는 판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할 일이 그렇게 이제
뭐 주유소 주유원이라든지 카페에서 뭐 저기 그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러니까 일자리도 없고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스스로 취미 생활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어르신들이 이제 그 자식들 키우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몸을 아끼기보다는 자식들 키우고 가족들을 하느라고 취미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을 이제 65세 이상 노인이 되니까는 이제 무이고를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구조조정을 그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명예퇴직을 하시는 분들도 과연 일자리가 바로 은퇴를 하자마자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그 취업자 동향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IMF 저기 위기인가요? 그 위기 이후로 최저라는 거 아닙니까? 9만 몇천 명. 예?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나와서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억지로 그래서 할 일을 찾으려고 하니까는 또 자영업에 진출하고, 예? 포화 상태인 자영업에 진출하고. 자, 그러면은 제 아이디어는 무엇이냐? 이 65세 이상 인구 무이고와 그리고 60세 미만 그 기업에서 희망퇴직으로 퇴출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은행원들, 뭐 부점장이라든지 과장 하시다가, 예? 이렇게 퇴출하는 분들의 무이고, 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이고라는. 할 일이 없다는 것. 그러면 계층을 묶어서 위로, 자기, 무슨 일을 만들자는 것이 저의 오늘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 제23탄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냐? 예를 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65세 이상, 뭐 젊은 층들도 그렇지만 보이스피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보이스피싱. 물론 돈 가지신 분들도 그렇고, 뭐, 저희 돈 없으신 분들은 또 무이고 때문에 홍보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동네 뭐 빌딩 지하에서 홍보관이라고 무슨 자석 매트라든지 무슨 뭐랍니까 각종 무슨 되지도 않는 생활 품목들을 어르신들을 이제 홍보관이라고 해서 모셔놓고서 한 100여 명을 모셔놓고서 거기서 이제 재롱장치하면서 그 건강식품과 그런 것들 생활기능식품 그런 것들을 그 바가지를 씌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그런 곳에 가시는 게 어른들이 할 일이 없고 누가 뭐 말 걸어주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심심해서 그런 데 갔다가 이제 온팡 이제 그런 물건들을 사가지고 또 자식들과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에 이 퇴직한 은행원들이 이제 뭐 지역별로 아니면 시간대별로 찾아뵙고서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보이스피싱, 예? 보이스피싱의 예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신뢰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노트북 갖고 다니면서 노인정에 설치된 TV와 연결시켜서 실제로 어떤 음성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어떻게 어르신들이 속는지 그런 실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보이스피싱 예방법 그리고 이제 뭐 팜스핑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 오늘의 방송 내용입니다.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은 지속적인 교육, 왜냐면 어르신들은 또 이제 오늘 그걸 알았다가 또 내일이면 까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그런 강의와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기억에 남아야 되고 또 예를 들은 은행원들은 또 거기에 강의를 함으로써 또 무료하지 않고 또 자영업으로 투신하지 않고
예? 그럼으로써 국가의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그런 강의를 받는 어르신들과 또 강의를 하는 강사에게 이제 지역 화폐, 뭐, 어르신들한테는 10,000원, 뭐, 그리고 강사분들한테는 1시간에서 2시간, 그렇게 이제 분량에 따라서 뭐, 지역 화폐 20,000원, 30,000원. 그러니까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구라고 그러면 또 중구에 소속된 강사들을 또 이제 뽑아서, 예? 이렇게 시간제로, 예? 뭐 그런 보이스피싱 교육을 위한 금융뿐만 아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스마트폰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법과 조그만 왜냐면 어르신들이 지금 또 혼자 사시지 않습니까? 돕고. 그러니까는 집에서 이제 뭐 어르신들이 뭐 노트북을 다루시는 분들도 요즘 많죠.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랩톱이라든지.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어쩌다가 이제 랩톱을 떨어뜨리거나 그래서 그냥 쉽게 코드라든지 라우터의 잭만 잘 꽂아도 랩톱이 이제 고장난 게 아닌데 이제 라우터가 이제 조금 저기 하고 이제 전원 코드가 이제 약간 빠져 있는 때 이 랩톱이 안 꺼져 있으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소소한 것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교육시킨다든지 아니면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물론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자연스럽게 뭐 스포츠 댄스라든지 그런 것도 가르칠 수 있지만 또 방에서 혼자 계실 때 쉽게 할 수 있는 맨손 체조라든지 그런 근육 강화 운동 그런 것들을 강의하는 강사분들 이런 다양하게 우리 전문직 은퇴자들이 그런 강의를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무의고도 치료하고 그리고 전문직 은퇴자들 그런 분들의 무의고도 한꺼번에 해결함으로써 사회가 좀 더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방 지자체와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거죠. 이렇게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그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 서비스에 소외되는 저소득 고령층이 획기적으로 이제 줄일 수는 없지만은 좀 더 그런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30년 당연집권 프로젝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